꼴벗고 배고프고 그런 상황에서 정원지대는 이용수 정원지대는 일본군이 끌고 갔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어느 군인이 민간인을 데리고 동남아로 중국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군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무슨 강제연행이야? 이용수는 지금까지 수없이 증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변속계의 이용수입니다. 이용수를 데리고 간 사람은 소설일 뿐인데 그 뒤에 것까지 배경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이 새빨간 거짓말을 제가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빨간 수요일입니다. 여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윤미향이라든가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사기를 쳤는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판결문도 적혀 있고 엉터리 이야기들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가난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모가 자기 딸을 고에게 전차금을 받고 포주에게 넘겼습니다. 돈이 있었고 넉넉했다면 그런 자기 금지옥욕 같은 딸을 넘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별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딸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일본군이 끌고 갔다, 순사가 끌고 갔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불쌍한 노인들 이용해서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그야말로 국제 사기극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면 꼭 하루에 40명, 50명, 심지어 70명까지 쿠마라사와미 보고서는 70명인데 하루에 70명의 군인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과학한 학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직업 여성입니다. 포주 입장에서는 사업입니다. 위안부 입장에서도 영업입니다. 사업과 영업은 손님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군인이 하루에 70명이 왔다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70명만큼 돈을 번 겁니다. 40명이 왔다면 40명만큼 돈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만약에 40명이라 그러면 하루에 40명을 받았다 하면 사병인 경우에 1.5엔이면 40명을 곱하면 하루에 60원이 됩니다. 60원이 되는 데다가 한 달이면 1,800원입니다. 한 달에 1,800원인데 이걸 포주하고 반을 나누더라도 900원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군 육군 해군 대장 봉급이 550엔입니다. 포주가 비록 반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는 자기 수익이 일본군 육해군 대장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미군 포로 신문 보고서 49호에는 위안부가 평균 1,500엔의 수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는 최고 1,500엔까지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특히 문옥주와 같은 경우는
버마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화장품도 사고 핸드백도 사고 이런저런 물건도 삽니다. 그 중에 프랑스산 녹색 레인코트를 사 입고 일본 군인에게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녹색 레인코트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랑군 시내를 싱싱 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성노예, 그런 사람이 무슨 전쟁 범죄 피해자야. 또 다른 옥주라는 이름이 김옥주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안소 대학 미인 선발대에서 뽑혀서 거리를 행진하고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본인은 회고하기를 그때 내가 좀 이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뽑혔어, 말하자면 미스 자페니즈였어. 무슨 성노예가 미스 자페니즈를 뽑고, 무슨 성노예가 프랑스산 레인코트를 입고 랑군 시내를 싱싱 달리고, 그런 성노예가 어딨고 그런 전쟁범죄 피해자가 어딨어. 그리고 성노예고 강제로 끌려갔으면 문옥주는 집으로 무슨 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돈을 5,000원이나 보냈어. 당시에 집을 5채나 살 수 있는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해야지. 그 외에도 해방되고 나서 귀국할 때 금을 11돈을 갖고 온 사람, 시계를 갖고 온 사람, 사진을 갖고 온 사람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과 똑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절대 성노예도 아니고 강제동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쟁범죄 피해자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일본군은 위안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남성들이 고객이었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민간인들이 고객이었고, 그렇지만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일본군이 고객이었습니다. 다수의 위안부 중에 특히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 위안부 중에는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가 아니라 일반 매춘업소에서 일한 사람이 상당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기본적으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중일전쟁 지역이나 태평양전쟁 지역이 아닌 일본이나 조선, 대만, 만주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뭐냐? 가짜입니다. 가짜. 대표적인 인물 이용수. 대만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없었습니다.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도 아니고 일본군에게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아닙니다. 이용수는 지금까지 윤미향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사기극의 공범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입니다. 위안부 그림으로 유명한 강덕경, 책임자를 처벌하라, 빼앗긴 순결 등등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강덕경, 일본에서 생활했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본군 위안소야? 일본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생활한지도 모릅니다. 지역이 불명입니다. 지역 불상, 활동 지역이 불상입니다. 근데 무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야? 비로소 친구들과
평양기생학교 친구들과 저녁에 만나서 술집에 가서 술도 따르고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 중국 가자. 중국 가면 살기도 좋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단다.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기론옥입니다. 근데 기론옥을 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야? 누가 끌고 가? 군인이? 기론옥은 자기가 군인에게 끌려갔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무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야? 거짓말입니다. 김복동 정신대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급장이 없는 누런 군복을 입은 사람에게 끌려갔다 했습니다. 정신대는 이 땅에서, 조선 땅에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문서를 교부하지 어디서 골고리 쫓아다니면서 여자들을 끌고 가. 어느 나라 행정이 그런 개판 행정이다 했어. 김복동도 마찬가지. 인사소급자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갔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도장 찍는 문제로 실갱이를 했습니다. 김복동의 증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사관 앞에서 뭐 영정사진 갖다 놓고 있는데 송남이라는 사람 11살에 끌려갔대. 어디로? 대만으로. 11살이면 1932년이야. 32년이 무슨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고 더군다나 대만에 무슨 일본군 위안소야. 전부 거짓말.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춘희 등 12명이 있는데 이 재판에서는 김정권 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피고 일본은 원고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1명이 일본군 위안소가 없는 만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런 일본군 위안부도 아니고 또 일본군에게 끌려가지도 않은 이런 여자들을 가해자가 일본이라고 그들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나라가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이런 엉터리가 판결이 도저히 사법부의 이름으로 부장판사의 판결문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여인들은 12명 중에 어느 한 명도 일본군에게 끌려간 여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여인들 중에 11명은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은 만주에서 생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일반 매춘업소에서 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김정권 판사는 이들에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 4월 21일자 재판부에서는 곽예남 등 20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도 기초사실을 보면 이것도 개판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성철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차출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무슨 차출을 해? 이 민성철 판사는 차출의 뜻도 모릅니다. 차출은 일정한 집단 중에서 일부를 선발하는 것이 차출입니다. 위안부는
차출 대상도 아니고 동원 대상도 아닙니다. 위안부는 포주의 또는 인사소개업자의 모집 대상입니다. 모집. 용어 하나도 제대로 못 씁니다. 초기 윤종옥은 정신대와 위안부조차도 구분 못하고 정신대를 가지고 30여 년 울고 먹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용어 개념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 나라를 위안부 문제로 갈등과 대립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위안부 문제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신대는 그야말로 자기 몸을 바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학력 수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44년 8월 23일에 일본과 조선에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동해서 그야말로 정신대를 동원하려고 했으나 조선에서는 그 여자 정신 근로령에 부합하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력 수준도 전부 다 낮고 대부분 다 무학. 거기 여자 정신 근로령에는 보통 학교 이상이 학력을 소지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무학에다가 또 기술 분야에서는 광업계열, 공업계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선 땅에 그런 여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에서 정신대를 동원하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똑같이 공포를 했지만 조선에서는 그해 10월 달에 조선에서 여자 정신 근로령은 시행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땅에서는 정신대 동원, 공권력에 의한 법령에 의한 정신대 동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정신대 이 뜻도 모르고 이 위안부로 간 사람들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위안부를 정신대라고 사기를 친 겁니다. 의도적이든 몰랐든 대학 교수로 그것을 30년 가까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 책임자가 바로 윤종옥입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90노인입니다. 아직도 반성을 안 합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윤미향은 또 윤종옥을 따라서 이 사기를 쳤습니다. 이 사기친 배우에는 누구냐?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역대 여성가족부가 이 위안부 사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이 이 위안부 사기에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모두 다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지도 않았고 성노예도 아니었고 전쟁범죄 피해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성노예라고 떠들고 지금도 전쟁범죄 피해자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기 행각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일구온 정의원, 정대협의 또는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사기는 거대한 모래성이기 때문에 물이 한 번만 스쳐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머지않아 붕괴될 겁니다. 내부적인 분열에 의해서 붕괴될 수도 있고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 사기극의 붕괴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제가 쓴 책이 빨간 수혈입니다. 이 빨간 수혈에는 정의연, 윤종옥의 정대협,
윤미향의 정의연, 여성가족부, 김정건 판사, 민성철 판사,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등등 위안부 사기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실었습니다. 철저히 증거에 의해서 실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정대협 정의원에서 발행해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6건과 중국으로 끌려간 군 위안부들 2건, 소위 말하는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을 보면 이 여인들이 왜 위안부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증언집을 만들 때는 이 여인들이 일본군 피해자라고 사기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증언집에는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진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이용수입니다. 이용수는 우리는 일본군에게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주에게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용수는 가미가제 공군 부대에 가서 정기 고문을 당했다고 했지만 그 증언집에는 자기가 포주에게 정기 고문 당했다고 써놨습니다. 이용수는 가미가제 특공부대 군인이 자기를 끌고 갔다고 했지만 1993년 증언집에는 대구에서 대만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사람은 위안소 주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오야지가 뭡니까? 포주입니다. 포주. 그렇게 정확하게 증언을 해놨습니다. 김학수는 자기가 40원에 양아버지에게 팔려가서 기생학교에 다니면서 기생교육을 받고 국내 영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양아버지가 중국으로 가자 해서 갔습니다. 떠나는 날 평양역에는 어머니가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와서 배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이는 김학순이를 일본군이 끌고 갔다고 거짓말합니다. 윤미향은 이용수를 일본군이 끌고 갔다고 거짓말합니다. 길어놓은 친구들과 중국으로 돈 벌러 간다고 모여서 우리 중국으로 가자. 중국 가면 생활하기 좋다. 돈 많이 벌 것이다. 그리고 갔는데 떠나던 날 어머니가 까만 유똥치마, 비단으로 만든 유똥치마와 저고리를 마련해 줬다고 했습니다. 길어놓은 그 옷이 상당히 비싼데 엄마는 내가 중국으로 가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았던가 봐.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 끌고 가? 어떤 일본군이 끌고 가? 사기를 쳐도 군수가 있지. 이 사기꾼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